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궁합의 두 번째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보는 법을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궁합이라는 건 집궁자와 합할합자가 만난 것으로 집에서 남녀가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궁이라는 것은 이제 집에서 부부가 가정생활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 안에 있는 궁합과 운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살펴서 이제 사주의 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궁이라는 것은 일지가 배우자 궁이다라고 하였고요. 육신 성으로는 남자는 재성이 배우자이고 여자 사주에서는 관성이 배우자이다. 그래서 궁과 성, 그러니까 배우자를 의미하는 글자가 상생과 재화로 이렇게 아름다우면 부부가 행복하고, 그리고 궁과 성이 상극이나 설기가 심하면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의미하는 글자, 즉 남편의 사주에 재성이 없거나 여자의 사주에 관살이 없으면 그 재성을 생해주는 글자, 관을 생해주는 글자를 살펴서 배우자를 살펴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배우자 성을 충국하는 글자가 많으면 부부 사이가 불미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그 기본적인 궁합에 대한 설명은 이 전 수업에서 이제 좀 자세히 하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남편을 의미하는 글자가 이제 우리가 관이라고 하였고 아내를 의미하는 글자가 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생관이라는 것은 남편 사주의 입장으로는 이제 재생관을 받는 관성이 있으면 남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생관을 하는 사람은 아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요. 남편은 재생관을 받은 관성으로 보고 아내는 재생관을 하는 재성으로 그 모습을 살피고 자식은 일간이 생하는 식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주도 일간이 식상을 생하면 자식으로 보고요. 남녀공이 일간이 생하는 식상을 자식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재생관이라는 것은 이제 남편을 받드는 그런 아내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재생관이라는 것은 여자에게서는 내조를 하는 것이고 남자 사주에서는 내조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재극인이라는 것은 재생관이 안 되고 재극인은 이제 며느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남자 사주나 여자 사주의 공이 재극인이 있다 그러면 이 재성이 며느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극인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라기보다는 시댁의 아들 이렇게 보아야 시댁의 자식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사주에 재극인이 있으면 남편이 시댁 편입니다. 내 편을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 재극인이 있으면 자기가 큰아들로서 며느리감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맞아들인다라는 의미보다는 며느리감을 맞아들인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 재극인이 있으면 이제 고부 갈등이 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게 재극인이 천간에서 두드러지면 고부 갈등이 또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부모, 시어머니, 시부모님들이 며느리의 시중을 받으려 하지 않고 같이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재극인의 증상은 그렇게 막 심하다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주에 재극인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인상생, 사주에서 남녀관계로 관인상생은 여자의 사주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남자로 말하려면 식상생제는 아내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다. 그러면 여자 사주의 관인상생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나이고 남자 사주의 식상생제는 아내를 사랑해 주는 남편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까지 생하면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처갓집까지 존중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자 사주의 식상생재는 결혼 후에도 자기 친정에 잘 딸 역할을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여자가 식상을, 여자 사주에서는 식상을 처가로 자기의 친정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고객들이랑도 잘 하지 않는데 이제 속궁합을 굳이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는 속궁합을 볼 때도 여자는 관인상생을 보고 남자는 식상생재를 본다. 그래서 관인상생, 식상생재가 아름다우면 두 부부의 속궁합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은 것,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대개는 부인사주에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좋은데 이 관인상생, 여기 살인상생을 쓰진 않았지만요. 그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있으면 남편을 존경하고 존경하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자로서의 남편을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사주에 식상생재나 상관생재가 있으면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터치하고 싶은 만지고 싶은 부인을 만난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 식상생재가 되면 부인을 예뻐합니다. 그래서 남녀관계, 남녀로서의 관계의 부부는 4개의 상생식, 관인상생, 살인상생, 식신생재, 상관생재, 상생식을 봅니다. 그거는 서로 남녀 간의 교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관이라는 것은 재생살이 있어야 가족 관계로서 가족 안에서의 부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생관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을 유지하는 그런 부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의 내조를 받거나 아내는 남편에게 내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인상생, 식상생재는 남녀관계를 보는 것이고 재생관, 재생살은 가족관계 속에서 부부로서의 역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인에 의해서 만약에 사주가 상관, 상진이 되거나 편인에 의해서 도식이 되면 이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된다. 그래서 남편이 소 닭 보듯 장롱 바라보듯 부인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사랑해주지 않고 소 닭 보듯이 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쟁제가 되면 여자는 남편의 시중을 들고 싶지 않고 남자도 여자의 시중을, 아내의 시중을 받고 싶지 않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관인상생, 살인상생, 식신생재, 상관생재는 남녀관계, 부부인데 남녀관계로서의 교감을 보고 재생관, 재생살은 가족 속에서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을 이끌어가는 부부의 역할을 보고 상관, 상진이나 편인의 도식이 되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이고 남녀사주 공이 쟁제가 되면 서로 시중받고 시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에서 그 남녀관계 또 자식을 다루는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때요. 첫 번째 이제 사랑하는 관계, 남녀로서 사랑하는 관계일 때는 남자의 사주에는 식상생재, 그러니까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되면 부인을 사랑하다예요. 부인을 사랑하고 여자 사주에서는 관인상생이 되면 남편의 사랑을 받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조하는 관계로서의 남자 사주에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있으면 아내의 부인의 내조를 받는 것이고 여자 사주에 재생관, 재생살이 되어 있으면 남편에게 내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 만약에 재극인이 있다. 재극인은 며느리 역할이거든요. 며느리 역할을 뺐는데요. 남자 사주에 재극인이 있으면
며느리를 데려오는 것이니까 부모를 모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 사주에 제극인이 있으면 자기가 며느리 역할을 한다입니다. 그러나 두 남자 여자 모두 제극인이 사주에 두드러지면 고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하는 부부를 보시면 남자 사주에 비겁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 부인이 돈을 밖에 나가서 벌어옵니다. 그래서 비겁과 재성은 맞벌이 부부이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 비겁과 재성이 있어도 부인이 돈을 벌어오고 여자 사주에 비겁과 재성이 있으면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내가 나가 돈 벌어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사주에서 일간과 식상이 잘 생하면 남자가 자식을 잘 돌봅니다. 그래서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 이렇게 치닥거리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데리고 차 태우고 어디 가서 데려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남자가 잘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식을 돌보는 마음이 이제 일간과 식상을 생하면 남자가 적극적으로 당연히 너무도 희생적으로 자식을 돌보고요. 여자도 일간이 식상을 생하면 자식을 돌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부부가 남자는 일간이 식상을 생하면 자식을 굉장히 열심히 돌보고 막 자식 키우는 거 중시하고 이러는데 여자가 식상이 없어서 일간이 식상을 생하지 않으면 자식한테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의 자식을 키우는 그 태도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이 부부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직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자식 교육과 함께 이제 자식을 맡기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서 그러면은 이제 친정집과의 관계도 보아야 하는데 남자 사주가 일간이 식신을 생하고 식상이 생재하면 처가를 돌보기도 하고 처가덕도 또 많이 있어요. 처가덕이 많아요. 처가덕을 본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남자가 식상이 있어서 일간이 식상생하고 식상생재가 되면 남편이 처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처가를 잘 돌보는 모습을 보이고 여자도 식상생재가 되면 친정집의 딸 역할을 잘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남녀의 관계, 부부로서의 관계에 식상생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친정에 잘하느냐, 그죠? 여자가 자기 친정집의 딸 역할을 잘하느냐의 모습이 또한 부부의 관계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면요. 남자 사주 쓰고 여자 사주 쓰고 첫 번째, 남자 사주에 식상생재가 있고 여자 사주에 관인상생이 있으면 궁합이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 사주에 식상생재가 없고 관인상생이 없다. 그러면 또 서로 궁합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있는데 한 사람은 없으면 그러면 궁합이 안 맞는 것이에요.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는 것은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왜? 없으니까 바라지를 않아요. 여기도 없으면 바라지 않거든요. 두 번째, 재생관이 남자 사주에 있으면 여자 사주에 있고 이렇게 재생관이라는 글자가 두 사람의 사주에 다 있으면 잘 맞는 것이고 아예 이 사람도 없고 여자분도 없다 그러면 또 부부관계가 궁합이 맞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사주에 제극인이 있고 여자의 사주에 제극인이 있으면 며느리 역할을 잘하고 남편이 부모를 모시는 거에 이렇게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아니면 제극인이 아예 없으면 남편도 또 아내도 제극인이 아예 없으면 부모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남편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잘 맞습니다. 역시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에 비겁과 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비겁과 재성이 있으면 남자가 아내가 돈을 벌어오기를 바래요. 부인이 맞벌이 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부인이 돈 벌어오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재성이 있으면 남편이 벌지만 나도 나가서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겁이 있으면 두 사람이 둘 다 비겁이 있으면 부부관계가 잘 맞는 것이고 둘 다 비겁이 없으면 또한 잘 맞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것이 서로 있으면 둘 다 자식을 끔찍하게 여겨서 자식을 기르는 것으로도 두 부부가 자식만 보고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상을 생하는 것이 둘 다 있으면
자식에 대해서 서로 되게 헌신하면서 키울 것이고, 아예 둘 다 없으면 자식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서로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자식에 대해서 헌신적이고 막 신경 쓰고 교육에 신경을 쓰는데 왜 너는 안 하니? 왜 상대는 안 하니? 당신은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둘이 같이 있으면 부부관계가 궁합이 잘 맞는 것이고, 둘이 없으면 또 맞는 것인데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으면 관계가 잘 맞지 않다. 궁합이 안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친정 처가에 관해서도 일간 식상생제가 되면 물론 아내도 사랑하지만 처가도 귀하게 여기고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주를 볼 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맞으면 궁합이 좋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아주 잘 맞아도 궁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있고 여기 둘 다 있고 만약 여기 둘 다 있다 이러면은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있으면 잘 맞는 것이죠. 예, 나머지 없으면 서로 다 없으면 잘 맞는 것이다. 이렇게 궁합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 있으면 이거는 있는데 이 사람은 없고 이 사람이 이거 있는데 이 사람은 없고 이러면은 이제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있거나 둘 다 없으면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사주는 여러분 최수종 씨의 사주예요. 예, 이제 알려져 있는 생일을 근거로 뽑았고요. 시간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거는 아내 하희라 씨의 사주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의 사주에서 식상생재가 잘 되고 있죠. 예, 식상생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부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부인 사랑은 이미 대한민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사주에서도 이제 식상생재가 되는지를 볼게요. 그러면 화생토 토생금이 되죠. 그럼 여자 사주에서도 여자분도 식상생재가 되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이분 또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냅니다. 그 다음에 식상생재가 이렇게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그러면은 두 사람 다 자식 교육을 굉장히 자식을 잘 돌보는 사주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정보에 뭐 이렇게 연예계 정보에 빠르지는 않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영화를 찍거나 드라마를 찍거나 하면 한 사람이 일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이 두 부부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식을 돌보는 것을 둘 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식을 돌보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또 여기서는 이분이 식상생재가 되고 이 사람도 화생토 토생금이 되니까 식상생재가 다 잘 되죠.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뉴스를 듣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아내도 사랑하지만 당연히 처가에도 잘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다. 남편의 모습이. 역시 이 사람도 식상생재가 되니까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딸 역할을 친정의 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이렇게 식상생재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내의 사주에 보면은 살인상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인성이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세히 죄송합니다.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살인상생이 아니고 여기 재생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금이 자수를 생하니까 지지해서 재생살이죠. 그러면 재생관, 재생살은 아내가 남편의 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금극목이 있고 목생화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대운을 보면 여러분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해서 쭉 화대운으로 가니까 목생화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아내의 내조를 받는다. 목생화, 재생관, 재생살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생살이 되는 모습 화운으로 가고 여기도 재생살이 금생수가 되고 있어서 이분들은 재생관, 재생살이 되어서 내조를 하고 내조를 받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 다 제극인이 없습니다. 제극인이 없으니 고부 갈등이 없는
시아버님, 시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편 되시는 분의 사주의 시를 모르지만 예, 비겁이 있는지.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정화 일간이 병화라는 겁재가 있죠. 그러면 비겁이 여자 사주의 비겁이 재성을 생하니까 예, 비겁이 재성을 아주 잘 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비겁과 재성이 있고 이제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생재를 하니까 당연히 부인인 아내인 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이 사주 두 사람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제극인만 빼고 이 사주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주기 그런 식 우리는 이제 뉴스나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만 알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사주만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두 사람이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다. 궁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행으로 보면 이 사주를 보시면 임인, 임자, 경인 해서 있지 엄청나게 임수가 왕하잖아요. 이렇게 임수가 왕한 사람, 임수가 많은 사람들은 병화 있는 사람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병화와 사화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에게 꼭 필요한 병화와 사화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에 그 위에 태양이 떠 있어야 이 물이 훌륭하게 아름다운 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병화가 너무도 필요하고요. 이 사주는 병화가 있는 사람은 내가 태양인 거를 알리려면 바다 위에 떠야 하는데 이 사주는 임수가 너무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행으로도 또는 음양으로도 너무도 임수에게는 병화가 필요하고 병화에게는 임수가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둘은 뭐 서로 별로 싸우지 않을 것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하는 그런 부부 사이일 것이다 라는 걸 이 사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한 부부 궁합의 예를 그냥 궁합으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이 두 연예인의 사주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역시나 알려진 모습하고 아주 이제 부부관계가 좋은 궁합이 좋은 그런 사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사주를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게 서로 있으면 좋다. 이게 서로 있으면 둘이 잘 맞는다. 없으면 서로 없는 것이 잘 맞는 것이다 라고 해야지 없으면 나쁘다 이렇게 통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